저희 과원은 10년 차부터 8년 그리고 작년에 제식한 것까지 해서 다양한 수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은 그 세장방치형에서 초밀식으로 1m로 제식거리를 압축해가지고 사과를 최대한 거리에서 달아서 한 2~3배의 착과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코넬 대학교 미국의 그 로렌스 교수가 그걸 보고 이탈리아에서 이걸 보고 키 큰 방치형 그래서 톨 스핀들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톨 스핀들이라는 수영이 여기 보시면 거의 다 1m 이상 되는 건 저희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제식거리가 1m 미만이고요. 저 밑에 가시면 80cm, 50cm, 40cm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밀식장에 안 오고 다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고 또 다른 집 가면 또 다른 수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저 따라서 같이 오시죠. 안개처럼 나와요. 그래서 날씨가 30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돌아가서 안개처럼 자욱하게 돼서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일소 현상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 피었을 때 냉해 오잖아요. 그때 새벽 3시부터 저는 나와서 전밭을 저 안개 부분으로 틀어놨습니다. 진짜 잠 못 잤어요. 꽃 필 때 냉해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면 나와서 그때부터 온도가 1도, 마이너스 1도, 2도 떨어질 때 안개를 틀어놓으면 냉해를 상당수 예방하고 사비도 예방을 해요. 그래서 저는 꽃 필 때는 아주 초비상입니다. 잠 거의 못 자요. 네, 다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밑에 내려가서. 안에 유공간 다 있고요. 부도가 하면은 제초 뭐 풀베거나 뭐 여러 가지 사다리 놓을 때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다니고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한테는 특히 논이라든가 뭐 복토해가지고 하는데 외에는 평면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 유공간을 배수가 좀 안 되는 데는 저 밑에 밭은 2개를 깔았습니다. 유공간을 밑에다 100m짜리를. 그래서 비 오면 바로 빠져버리게. 부독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접합부분은 경목거리가 너무 땅에 가까이.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자, 대목 20년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요. 9대목입니다. 저는 요즘에 식자는 건 다 26대목으로 가고 있고요. 9대목의 견문이라든가 또는 뭐 역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죽잖아요. 착색 때문에 9을 선호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26대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과만 빼고 전부 다 26대목으로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이 묘목을 3등묘를 가져왔어요. 묘목이 없어가지고 제일 후진 거를 갖다 심었는데 대목 길이가 보통 40cm가 나와야 되잖아요. 20cm 심고 20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대목 길이가 20cm밖에 안 돼. 30, 20. 그래서 최대한 높여서 심었다고 심었는데 10cm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착색되고 달면서 좀 더 내려가잖아요. 그 대목이 묻혔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와가지고요 3일 동안 다 파내서 뿌리를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도끼 있어요. 손도끼. 용역이 일주일 동안 와서 이딴만한 뿌리를 2개씩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세를 이렇게 안정화시켰어요. 별짓 다 했습니다. 예. 네. 포크레인까지 와서 다 긁어냈죠. 뿌리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고생 안 하시려면 대목을 좀 높여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가 다축입니다. 2축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총 이쪽 평수만 6,000평이 넘고요. 6,000평이 아까 얘기했던 톨스핀들도 있지만 다축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나노골드 황금사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비싼 사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묘목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2축으로 비바움료라고 하죠. 2축을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그 다축 중에 많이 식재하는 게 이충묘예요. 그 경북의 태산농원이라고 혹시 4만 평한 분 가보신 농원이 있을 텐데 그분이 17부 때 해가지고 쭉 그 경북대학교랑 하면서 식재를 많이 해놨거든요. 태산농원이라고. 근데 거기서 그 사장님 얘기가 가장 경제적인 것은 이충묘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작년 2년 차에 250작 따가지고 1,500만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하나 샀고 현금으로. 올해는 1,200작에서 1,300작 3년 차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5배 가까이. 예. 평수는 여기 보면 11라인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3년 차에 사과를 한 짝 이상 다룰 수 있는 게 좀 뭐 의미가 좀 있나요? 예, 그래서 한 짝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축으로 가고 있고요. 똑같은 수용으로 이제 바로 옆에 3년 차에 1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80cm입니다. 1축이 80이고 얘는 축간거리는 80cm예요. 그래서 1m 60으로 식재했고 그 다음에 시국은 80cm로 간 거죠. 근데 사실은 너무 80cm가 너무 멀어요. 제가 1m 20으로 실험했으면 60cm로 갔을 텐데 제가 좀 넓은 걸 좋아해서 넓게 싣다 보니까 가운데 한 축도 뽑아도 되지만 귀찮아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그 수고를 어느 정도 수고는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놔두는데 저희는 4m 수고까지는 시설을 다 해놨어요. 이 죽일 때 네, 이축이든 뭐든 다 다른 것도 전부 다 3m까지 해놨고, 왜냐면 위에 보시면 저 안개 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려면, 그리고 여기는 방조망 시설이 돼 있죠. 예, 이 밭 전체가 3천만 원 예산군에서 해줘가지고 방조망 시설 했는데, 이런 거 하려면 좀 일단 파이프 높이를 높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수구가 어떻게 가든 4m 이상 정도는 해놔야 이런 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도는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자기가 막 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전정할 때 끝을 꽃눈을 놓고 정단에 끝에를 꽃눈을 놓고 다 전정을 합니다. 더 많이 안전하게. 봄에 겨울에 예, 겨울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지도 전부 다 할 때 나온 건 다 잘라버리고 꽃눈을 끝을 놓고 전부 다 날리고 있어요. 그래야 얘가 저희가 원하는 30-40cm 안에 전부 다 사과가 들어가거든요. 겨울에 하죠, 겨울에. 예, 겨울에. 겨울 전정 때. 예, 끝에는 무조건 꽃눈이다. 예. 이렇게 경북에서 파는 데도 있고요. 저는 1층을 키워가지고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한 5월 정도에. 자르니까 나오잖아요, 가지가. 그래서 했는데, 제가 지금 저 집 앞에 1,400주 묘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눈을 3개, 4개 남겨놓고 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 4개 중에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만 2개 남겨놓고 나머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2층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구요, 이따 보시지만, 지금 그 다축으로 구요, 약간 사립으로 높여서 심잖아요. 그 묘목도 묘목 때부터 높여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다축 묘목들은 경북에서 좀 비싸요. 1층이고요. 똑같은 이 3년차입니다. 네, 지금 유인추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달아놨어요. 네, 추를 다 달아놨고, 이 시나몬 골드는 배터리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열가가 되버려요. 그래서 하수를 다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이 프로토는 힘을 달아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 크랩하고 키만 10만 개 달았어요, 이 밭에. 그래서 일시에 달았는데, 사과 이 정도면 괜찮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과는 제가 볼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올해 사탕이. 그래서 지금 최근 3차를 따냈습니다. 적과를 3번이나 지금 했는데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크면은 한 번 더 또 섞어내려고 예정입니다. 올라가시죠. 열심히 이제 사진 좀 찍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떠세요? 여기서 좀 더 크면은
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솎아내야 돼. 그 지금은 최대한 솎아낸다고 했는데도 큰일에 자꾸만 붙여요. 제가. 예? 어떠실까요? 스스로 저희가 나올 때 2cm 나올 때 그때 적심을 해요. 적심을 하고 지금 눌러놔버리죠. 지금 중간은 대장주가 좀 있어야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결단을 사과를 가리거나 약 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놔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멈춰 있죠? 근데 장마 이렇게 되면서 또 순이 틀 수 있어요. 뜨는 건 어쩔 수 없이 놔두고요. 저희가 지금 하수로 전부 다 이클립이라든가 줄을 내려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적심을 했습니다. 20cm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잘라줬어요. 적심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가 꽃눈이 다 만들어져요. 이달 안으로. 그래서 한 가지 앞에서는 터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튼 건 놔두고 안에 꽃눈만 내년에 놔두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심을 해서 지금 꽃눈이 형성된 것도 있고 안쪽에 꽃눈이 안 된 것들은 아마 이달 안으로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터서 나가는 거는 전정 때 다 날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꽃눈만 다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정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정 때는 끝은 꽃이다. 꽃눈으로 놓고 다 날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80cm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80cm면 30cm, 40cm 안에서 전부 다 사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람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이게 나갔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절단할 필요가 없고 저 도장지로 지금 쭉 나가는 건 그냥 놔둬요 지금은. 네, 그건 겨울 때 다 날아가거나 조금 있으면 이제 착색이 들어올 때, 착색 될 때 그때 날려버리죠. 왜냐면 지금 여기 12번부터 15번, 16번 라인까지는 작년에 식재한 신안의 골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를 이렇게 달았고요. 평균 10개 이상 되는데 노래학과 이상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에서 2년 차인데 사과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다 이거 출하를 할 건데 저희는 그래요. 저희 농원은 재식하고 2년 차부터 무조건 돈을 벌자. 나무 키우는데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나무는 무통나무처럼 키워가지고 안 된다. 사과를 통해서 수세를 조절하자. 저희 관점입니다. 그 3년 차에는 한 짝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된다. 저희는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2년 차인데 작년에 나무가 너무 더웠고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이 안 컸는데 오늘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꽃적화 했습니다. 이것도 1번가가 4개를 줄여서 2번가 3번가 남겨놨었고요. 또 2년 차는 50cm로 2축으로 내년 정도는 수령이 다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50cm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나노골드는 단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이게 다축 지금 4축에서 5축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사과가 많이 달렸는데 사과들을 따먹으면서 5축, 4축으로 지금 측간을 50cm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4, 5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되면 아마 다 완성될 건데 수영이 저는 사과를 착과를 시켜서 일부 사과를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수영은 수영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수영 만들어 놓고 사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 사과를 단다. 그리고 수영은 2차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후지가 싱글매면 세장방처로 가면 세력이 엄청 강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다층으로 가면 좀 낫죠. 후지 부사 제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세력 때문에 아마 고민 많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까? 아직 이게 3년 된 건데요. 내년 정도 가야 수영이 완성될 것 같고 한번 보시면서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좀 4층, 5층으로 가고 있는 측간거리는 40cm입니다. 40cm고요. 도리교수가 11년 동안 연구했던 포도 수용, 포도를 착안해가지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주지를 받아서 세워가지고 사과를 자는 수용입니다. 올해 식재한 구유는 구유 풀이라고 합니다. 구유 나무. 그래서 구유 풀인데 다축이라고 하죠. 올해부터는 후지는 6축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최소한 6축 이상으로 가야 그래도 세력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4축, 5축으로 했고요. 그 대신 40cm로 했고 6축 이상 갈 때는 측간 거리는 25cm에서 30cm가 되겠습니다. 좁죠. 그리고 저 보세요. 지금 내년 꽃은 다 됐으니까 보시면 지금 작년에 올해 큰 거는 아직 꽃이 없는데 작년에 큰 것들은 이제 올해 2년 차입니다. 흑단이라고 하는 아주 발생되는 부순을 발라가지고 꽃눈에다 부순을 이렇게 바른 거예요. 아상을 안 넣고 흡질 안 하고 흡질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해가지고 그지? 가늘고 그래서 발라서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길게 나오는 건 20cm에서 15cm를 적심을 했고요. 그다음 이 클립을 눌렀고 그냥 단가지로 저렇게 멈춘 것들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측지마다 전부 다 그거 아닙니다. 내년에 15개씩 달고 60개고 밑에 하단에 한 20개 달아서 지금 7, 8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글이죠. 싱글 구유입니다. 한쪽으로만 갔죠.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서 가는 것을 더블 구유라고 합니다. 더블 구유는 10축까지도 뺄 수 있는데 한 축이 죽으면 그 면적이 손실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한 6축 이상 빼더라도 싱글 한쪽으로만 빼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더블 구유를 굳이 3m까지 벌려가지고 더블 구유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블 구유 10축 이상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해서 돈 버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올해 2년차에 저 밑에 그냥 세력을 줄이려고 달았는데 그래도 사과 설날 때 좀 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년차에서 800짝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후지. 그래서 이거는 후지 미압입니다. 미압이고요. 미압이 후지가 우리가 다수가 있고 하나 후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미압이로 식재를 했고요. 요즘에 뭐 K1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로얄 후지라든가. 저는 미야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야비를 했습니다. 한쪽으로만 키워가지고요. 한쪽으로. 축수가 예를 들어서 뭐 8축 정도 키우면 수세 관리에도 유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6축 이상 심어야 된다고 제가 올해부터 심는 집들은 제가 컨설팅이라기보다도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6축 이상에서 제식거리를 2m, 최하 1.8m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측간거리가 20cm 이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귀신이 먹는 사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간거리가 20cm면 사각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물론 지그재그로 하지만. 그래서 25cm에서 30cm는 넓혀야 된다. 그러다 보면 2m 제식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m. 저는 1.6m로 해서 4층만 뽑은 겁니다. 40cm. 그래서 수세를 좀 약하게 하려면 측지수를 그만큼 많이 빼는 게 유리하죠. 큰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해 예방되고 사비도 절감이 되고. 자, 이렇게 보셨죠? 괜찮죠? 멀리서 안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저 집 불났나 아니면 뭐 하나 뭐 연기 나나 뭐 그리고 저는 여기 물탱크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영양제나 약을 영양제도 상관없는데요. 하셔도 돼요. 저기 관비통이 있습니다.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 특히 영양제라든가 제가 뭐 칼슘제 이런 것들은 관비로 자주 줍니다. 밑으로. 저기 관비기가 있어가지고 모자를 달아놔서 같이 틀어놓으면 뭐 일반 물은 70%, 관비기는 30%, 7대3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통 하우스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저희 농원은 그게 다 돼 있습니다. 모든 밭이 전부 다. 이거로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죠.
관비기 그냥 바로 같이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왜 아직까지 농약은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농약은 이 가지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충해.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하우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우스에서 원래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하우스으로 나온 거를 우리가 적용해서 과수원에 냉해 예방이라든가 일소피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클러 있죠? 그건 하지 마세요. 물이 3배 이상 들어가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물량이 부족한데 얘는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얘는 나가는데 전혀 줄지를 않아요. 네, 이거는 그만큼 물이 적게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조할 때 쓰는 펌프를 예. 그대로 사용해서 그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물탱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수중보다 5마력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물 받아가지고 물이 없는 데는 물탱크 1톤짜리를 10톤인가 10톤짜리 여러 개 놓고 쓰는데 여기는 그래도 물이 좀 많이 있어서 그냥 직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수로. 네, 이 정도 되면 훌륭할 거예요. 네, 새 방지 저 선이 그 낙하산 쪽인가요? 아니, 아까 새 방지는 낙하산 쪽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네, 실인데 9가닥으로 끈 구합사. 네, 튼튼하면서도 끊어지는 거. 안 끊어지면 안 돼요. 목에 보면 큰일 나요. 나이론 끈 같은 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못 걸리면. 그래서 실로 하시는데 실도 튼튼한 실, 구합사라는 게 있습니다. 싸요. 컬러풀, 이지풀. 그래서 이 사과가 지금 추석 때 나오는데 이 사과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홈런은 쉽지 않는다. 이거 아주 대세로 갑니다. 네, 포장 저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맛도 좋고 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는 애원입니다. 가시죠. 많게는 2,000개에서 1,500개 정도 생산하려고 2년 차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농가분들은 나무 키우는데 신경 마시고 그냥 무조건 사과 달아야 돼요. 3번 적과했습니다. 꼴적과했습니다. 또 냉해를 극복하면서 꼴적과했고요. 미세사슬을 저렇게 틀어놨더니 냉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꼴적과 해가지고 지금 3번째 따냈습니다. 지금 막 바닥에 따는 게 많잖아요. 최근에도 한번 또 땄어요. 자, 보시면 이게 썸머 프린스. 자, 스가루를 알고 하시는 거 아시죠? 아우리 아시죠? 아우리가 스가루입니다. 이것말로. 스가루에다가 천추에 점을 묻혀가지고 교잡에서 나온 게 썸머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아우리가입니다. 근데 과는 350g 내는데 제가 올해 엄청 키웠어요. 얘가 완전 습기는 7월 26일입니다. 그때는 빨갛해져요. 그때 한 짝을 내면 지금 내면 10만원 하고 그때 내면 5만원 받아요. 시작에 예를 들면 그래서 빨가지기 전에 지금 오늘 저 사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 일꾼들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다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못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굉장히 크죠? 얘는 크게하고 파랗게 내야 돈이 되고 안전공판당에서 어제 신서가 20kg 기준입니다. 20kg 기준에 10만원, 11만원. 그 다음에 최하, 두회, 파과 3만원대 나오고 있어요. 파과가. 근데 평균 가격은 7만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kg 기준으로 하면 최하 6만원에서 7만원 나와요. 3개월 농사입니다. 탄저 걱정 안 하죠. 앞으로 영약하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탄저 걱정에 뭐예요. 이파리 따야지. 얘는 지금 이렇게 크게 해서 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얘가 생리현상이 있어요. 고드라든가 약간 밀현상이 있어서 칼슘제를 많이 뿌려야 돼요. 저는 여기 칼슘을 6부터는 벌써 뿌렸고요. 돈밭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9월마다 제가 비료를 독과비료나 요소를 6번 뿌려가지고 계속 파래져야지 빨개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질석기온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랬을 때 무조건 내야 된다. 붉어지면 돈이 안 돼요. 여기 빨간 먹은 건 뭐예요? 아, 바로 여기 전에 여기 썸머프린스 앞에는 초홍이라는 홍인데요. 이거 선발품종입니다. 초홍.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초홍이라고 나와요. 걔는 빨개지면서 커요. 네, 원래부터. 네, 다 신품종이라 저희 거는. 한번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이 색깔이라면 맛이 맛 좋죠? 더 좋죠? 몇 살이지? 시장에서 그렇게 가격을 안 줘요.
장사하는 사람이 풋사과로 나가야 되는지 풋사과로 만약에 빨간 사과로 나가면 그때 되면 다른 사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후식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풋사과 계정으로 지금 내야 돼. 이거 아우리보다는 커요. 그건 가늘게서 길게 나가야 되잖아. 영구주지로 가잖아요. 세정망증은. 근데 걔들은 2차, 3차 적심을 계속해서 길게 갈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한 번에 끝난다. 밀식이니까 안에다 착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사과를 계속 적심해가지고 밖으로 낼 필요가 없어요. 50cm 안에서 사과를 나는데 20cm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밀식의 의미입니다. 이따가 가시는데 세장방식으로 가실 텐데 거기는 밀식처럼 한 번을 적시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야 되겠죠. 가지가 뻗어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올해는 전부 다 꽃눈이 만들어져서 내년에 사과를 제가 한 짝 반을 달아요. 달면서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와이어 타고.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수확하면서 수영을 완성하자는 개념입니다. 네, 수영 완성해놓고 사과 달려면 4년은 걸립니다. 4년 이상. 네, 그래서 저는 2년 차부터 사과를 달자. 올해 사과 달았습니다. 네, 달면서 내년에 한 짝 반 나오는 거면서. 네, 2년 차입니다. 네, 이따가 오후에 가는 데는요, MB로 이렇게, 2D 8m 수영을 해놨어요. 이따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일손 줄이는 데는 제 생각에는 최고 많이 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축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게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 나무 심어진 게 서양배, MB, 사과, 그 다음에 체리도 심어져 있는데 수종에 상관없이 전부 2D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종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2D로 가고 있고 화분에다 심은 것도 전부 2D로 심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저거는 이제 예산이 사과를 트레이드 마크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게 잘만 써먹으면 또 큰 또 하나의 부가가치 있는 산업 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썸머 프린스부터 제일 늦은 예금전까지 크기도 엄지손톱만한 것부터 해갖고 썸머 프린스 지금 저렇게 큰 것까지. 근데 화분에 심어진 거는 우리가 실제 상품으로 보려고 심는 건 아니고 눈으로 보려고 심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크게 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익지 않았을 적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빨갛게 익든지 노랗게 익든지 하면 그때 원색이 났을 때는 아주 이게 잘생겼네 못생겼네 하지 않고 그것만 쳐다보니까 아주 사람들의 호감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 게 2D 지금 6년 차예요. 6년 차. 이게 6년 차고 저도 네네 지금 이 MB라는 품종이 사비에 조금 취약하죠. 그 사비에 취약한 품종이 아리수, MB, 그다음에 가몽 이런 사과들이 이게 취약한데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많지 않아서 적과할 적에 따내면 커버가 됐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고요. 소리를 4번 정도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햇빛, 통풍 뭐 이런 게 잘 되게끔 돼 있으니까 소리도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피해가 있는데 크게 이거 상품으로 쓰는 거는 크게 안 되지만 개인들하고 직거래하는 데는 아마 이것도 싫다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 나무가 200개 달렸었어요. 5년 차에. 근데 올해도 거의 200개는 달렸을 것 같아요. 딴 데는 열간이 넓고 주간이 좁은데 여기는 열간이 2m 50, 주간이 3m. 근데 이렇게 굳이 2m 50을 벗어나게 넓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여기 농약하고 뭐 사과 따서 놓고 다니고 할 때 아무 지장 없어요. 2m 50만 가져도. 그리고 이제 딴 데는 이거를 8단까지 한 곳도 있는데 저는 8단으로 하라고 하는 거를 7단만 하고서 위를 더 안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있던 거 3m 50씩 나무를 키워갖고 가보니까 그건 욕심이지 실제로 내가 위에 것까지 다 수확해서 내 거가 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높이를 낮춰서 일하기 좋은 데다가 많이 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높이는 낮춰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왜 3m씩 심었냐를 평평 심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로 저도 2m 심은 데도 있어요. 2m 심은 데. 근데 2m 심은 데 지금도 일식장에 같이 느껴져 있어요. 그러면 2m 심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3m. 3m 심어도 충분히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저 위에가 안 채워져도 200개 달리는데 뭐하러 거기 다 채워가면서 이거를 좁게 심어 갖고 가느냐는 거지. 지금 2m 심은 게 이골이 2m 심어졌어요. 이골이. 이게 2m 심으려고 해서 심은 게 아니고 저 띠용을 갖고 올 적에 혹시 못 믿어서 반만 심고 반은 4 곱하기 2로 심었었어요. 근데 저거를 해다가 한 해 딱 해보니까 이게 이제 세장방수형은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다시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쪽 있었는데 이걸 캐가지고 양쪽으로 나눠 심고 요거는 계절로 그 줄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남겨놓은 거고 그 남겨놓은 거는 저 상단부까지 다 지금 수영이 꽉 채워졌는데 이쪽 거는 안 채워졌죠. 그지? 그래도 사과 달리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수영은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어디서 많이 하느냐면 뉴질랜드에서 해요. 뉴질랜드. 이 수영 장점은 첫 번째가 기존 재배에 비해서 노동력이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량은 거의 똑같고 다른 뭐랄까 하여튼 가사피는 깔 필요도 없고 잎따기 이런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차광 통풍이 좋기 때문에 훨씬 재배하기가 쉽다. 다수확할 수 있고 고품질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아까 오전에 봤던 다축은 문제가 뭐냐, 다 좋아요. 그것도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거는 수명이 이거의 반으로 봐요. 지금 수명, 경제적인 수명이 10년 정도. 얘들은 20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 사과나무를 처음 심을 때 그 심는 밭이 사과나무를 처음 심는 밭이냐 아니면 한번 심었던데 뽑고 두 번째 심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면서 볼 거는 앞으로 사과를 심을 분들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하는 결정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견학을 다니는 거예요. 다축을 하면 좋아. 다축은 좋은데 최대의 단점이 뭐냐,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 2D는 기존 재배에 비해서 노동력이 반으로 줄 수 있다. 기존 재배에 비해서. 그리고 수명은 똑같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사과 재배는 기상과의 싸움이에요. 노동력과의 싸움이고, 두 가지. 자, 그럼 기상을 지금 이렇게 날이 뜨거워요. 그러면 아까 인천군 씨 마냥 안개 분무 시설을 하거나, 그건 근데 물이 충분해야 되거든. 물이 불충분할 경우 어떻게 이 고온 장애 또 개화기 전후에 저온 소리 피해를 막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설. 어떤 시설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런 시설을 할 때 기존 재배와 이런 재배와 비교를 하실 줄 알아요. 어떤 쪽이 쉽겠냐 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여튼 오늘 이제 여기 끝나고 갈 집은 기존의 여러분들 나무들을 계속 지금과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볼 거예요. 투디할 때 투디, 네, 축제가 지금 동서로 가 있나요? 동서. 열간도 동서듯이 동서로 가는 게, 아니 동서가 아니라 남북. 여기는 잘못한 거예요.
남북으로 가는 게 좋지. 남북으로. 이건 지금 동서가 맞아요. 네, 이건 동서 맞아. 근데 더 잘하려면 남북으로 하는 게 원칙이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아이고 뭐 남북으로 하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여건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이 동서로 하는 거죠. 해보니까 지금 처음 심으시는 분들이 제일 과수원하는데 어려운 걸 뭐를 느끼느냐면 전정을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와 보다시피 전정에 대해서 배울 게 거의 없다고 봐야지. 왜냐면 이 와이어가 다 맺어 있어서 거기다가 유인하는 걸로 전정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 나머지 거는 다 버리는 거고, 또 전정을 배운다고 해도 여기서 요 한 줄, 요게 전부 미어진 거라니까. 그 14개 가지가 요거 하나 하는 것만 배우면 14개를 다 통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촉하고, 저는 딴 사람들은 수영을 할 적에 다 다축한 사람들이 세장방 수영 보고서 다축을 하니까 훨씬 좋다고 그래요. 훨씬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비교를 할 적에 다축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일이 적겠느냐. 그래서 저 그때 느꼈던 거가 하나가, 요 가지를 이으면 지금 전부 뭔 수영이 됐든지 가지를 뉘어놓으라고 그래요. 지금 줄을 달든지 끈으로 하든지 뭐 해갖고서 이걸 뉘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꽃눈도 생겨야 되지만 나온 가지도 그렇게 많이 안 큰다는 거죠. 직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우세성이 없어져서. 근데 이걸 뉘어놓기 때문에 제절로 꽃눈 만들기 훨씬 쉽다는 거죠. 근데 요게 조금 더 하나 이제 첨붙이면, 사과가 후지는 장과지라고 그러죠. 장과지, 이게 길게 나오는 거. 그 길게 나와서 이 위에 단에서 이 아래 단하고 겹치는 정도가 되면 이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후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서 는 아마 세력 조절을 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그 후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것처럼 이런 단과지성 가지처럼 이런 것처럼 짧게 맺히면 요 근처에서 맺히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나온 거에 요 끄트머리에 사과가 달려서 이 밑에 거에 닿는다고 하면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 MB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버려도 여기에 꽃눈이 잔뜩 있으니까 사과 달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갔을 때 됩니다. 폭로, MB, 지금 뭐 이렇게 단과지성 이런 거는 이거 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거를 해보니까 딴 것도 일손도 절약되지만 첫째는 농약도 굉장히 많이 절약돼요. 안 먹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눈에 이렇게 다축도 그렇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조그만 거 골라내기가 쉽다는 거죠. 병든 거 골라내기도 쉽고.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면이 안 서는 게 사비가 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고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실제 나중에 가면 사과 크기가 거의 다 일정하게 돼요. 다른 집들은 사비가 어떻습니까? 다른 집도 MB는 많이 꼈고요. 지금 우가보다는 고덕이 더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D라고 해서 사비가 더 낀 건 아니죠. 아니, 더 낄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소리가 더 맞았으니까. 왜냐면 햇빛도 잘 들어가지 바람도 잘 통하지 하니까 이 서리도 더 맞을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를 기존으로 하고 있는 시중에 있는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는 이 품종의 특성을 농사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청양 같은 데는 이거 심을 일은 없으니까. 가야 있는데 네. 실제 간격을 띄우고 이렇게 틀린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네, 지금 이게 이제 높아지면, 이게 저 위에 꽉 차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 가면 해 반사각이죠. 해 그쪽에. 그래서 저 위에 거가 이 밑에 거에 그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게 여기 그늘을 주는 것 때문에 이 밑에는 조금 넓게 하고 위는 조금 좁게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무 세력으로 보면 저 위에가 세력이 더 세져요. 근데 그 위를 더 넓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분들도 되고 심으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심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1년을 늦게 심더라도 토양 개량을 제대로 해고서 심으시라고 싶어요. 특히 기존 과수원들 그 일부 바꾸잖아요. 한 번에 못 바꾸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때도 최하 1년은 토양 개량을 하고 심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해봤잖아요. 저도요. 우겼다 심은 데 있고 바로 가을에 캐내 뿌리고 집어놨다 보내시는 데 있고 1년 묵은 게 1년 먼저 심은 것보다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잘 커져요. 이거는 본인이 느껴야만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또 1년 묵이면 그렇잖아. 그래서 심으라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병원 몇 번 하고 노타리 몇 번 쳐놓으면 충분히 토양계를 되니까 어설프게 조금 올까 하지 말아라. 왜냐면 돈만 몇백만 원 내뿌리고 약이 켜는 수가 있으니까 어설프게 하려면 절대로 권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여기 사과나무만 한 30년 넘게 뒀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바로 이제 정 교수님은 저보다 좀 짧게 잘랐는데 저는 기계에 걸리지 않는 한 잘랐어요. 길게. 그리고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정 교수님이시지만 꽂는 학교는 좀 늦어요. 정 교수님보다는 늦은데 정 교수님들은 도장지가 너무 나와. 그동안 심히 있던 것들이라.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덜 하려고 일을 좀. 그래서 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약간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어려웠어도 그냥 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들어가요. 지금 저희 이렇게 보시면 끄트머리가 다 뺏긴 거죠. 삼각형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는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언제도 저언제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대로 되는데 한 열흘 지나면 옛날 방식으로 많이 또 가요. 전절 때 손이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또 이건 아닌데 하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과수원에서 문제되는 게 어느 집에 가보면은 이게 안 막힌 집이 다 막혔어요. 다 그냥. 그러면 반사필 깔아도 햇빛이 들 안 들어오니까 깔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런데 이걸 뚫어줌으로써 햇빛 또 왜 여름에 보면 갈반이라서 8월달 조금 지나면 이파리 다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엄청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 교수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분 말씀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실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사과원들이 나무들이 이제 이 열간까지 이렇게 가지들이 양쪽에 나무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터널 같은 집도 많고 그리고 이제 원줄기상에 이런 나무 보면은 이제 원줄기상에 이 사과가 지금 열리는 이 측지라고 하는 이제 줄기라고도 하고 가지들이 몇 개씩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줄기상에 가지가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나무 뿌리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초들이 1년에 굉장히 많이 자라요.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두면 자꾸 이제 밖으로 벌레도 나가니까 이제 열감이 없어지고 우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햇빛이 사과농사는 햇빛농사라고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할 건데 햇빛이 점점 가려지니까 햇빛이 가려지면 꽃눈이 부실해져요.
잘 좋은 꽃눈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수량은 이제 줄고, 수량이 줄면 나무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과가 없으니까. 대부분이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과의 생리나 원리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3년 동안 이제 지역적 이렇게 그 대표 농가, 거점 농가를 정해가지고 지도를 했어요. 3년 동안. 그게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요 나무들이에요. 요 새 나무. 여기 하나, 둘, 세 나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나무를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단축하고 원줄기상에 식기수를 늘리고 해가지고 나무 모양을 지금 교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을에 와서 보시면 이쪽 사과하고 이쪽 사과하고 개수라든지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나무 모양을 봐도 좀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네. 특징이 뭐냐, 이거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과는 물론이고 나무와 나무 사이까지도 열린다는 거죠. 햇빛이 들어가게. 그 대신 이 원줄기상의 이 척지 수는 훨씬 더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게 늘려야 가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나무 나와. 당연히 나오지. 이제 수세가 세면 그냥도 나오고, 또 이제 당연히 아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원줄기에 햇빛이 비치면 그러면 눈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날이라고 눈 발화 촉진제 그거를 발라주고 그러면 더 잘 나오지. 그래서 자 보세요. 뿌리에서 지상부로 보내는 양분은 똑같이 100이에요. 100인데 원줄기상의 측지가 30개 있는 나무하고 원줄기상의 측지가 10개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할 때 한 측지 한 개에 돌아가는 양분이 30개짜리하고 10개짜리고 어떤 쪽이 많겠어요? 당연히 10개짜리가 많겠지. 10개짜리가 30개짜리에 3배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크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 10개가 먹던 거를 30개가 먹으니까 하나한테 오는 양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뻗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양분이 다 이제 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겁낼 거 없이 연차가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긴 가지들을, 그러니까 제식거리, 이 제식거리가 이 나무고 이 나무 그 가운데 이게 지금 2m일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길이는 1m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맨 밑에까지가. 그래서 맨 밑에까지가 1m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다만 1cm, 뭐 5cm, 10cm이라도 이제 작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나무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가지고 안에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요. 그게 1m라고 하는 게 핵심 요인이에요. 왜 1m냐? 왜 4에 2로 심느냐? 4에 2로 심었을 때 열가는 2m가 남고 나무는 맨 밑에까지가 1m만 크라는 거거든. 그 왜 1m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실험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찾아낸 길이에요. 1m가 넘으니까, 예를 들어 1m 10cm 해보니까 안쪽에 원줄기 쪽에 10cm만큼 그늘이 지더라 하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안 지고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딱 1m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애들이 이 연구를 해가지고 미식재래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4 곱하기 2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2m, 한쪽으로 1m, 좌우로 1m. 그 1m보다는 지금 아까 점점 지금 이제 줄이죠. 또 80, 뭐 60까지 나가잖아. 다축은 20까지. 그렇게 들어와요. 나중에 크면 하나 자르면 40이 되고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원리만 알려놓으면, 그리고
원줄기상에 했던 즙지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래야 옆으로 안 뻗어나가는 거예요. 1m는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은 1m니까 1m는 넘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서 아까 봤죠? 키 큰 망청이라고 봤잖아요. 위아래가 똑같죠? 거의 1m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위나 아래나 같아도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자, 이런 나무들을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이 원줄기상에 있는 척지를 일단 길이를 연차적으로 단축해 들어간다. 그리고 원줄기의 빈 자리에 전부 가지를 새로 만든다. 숫자를 늘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원줄기상에 이 척지, 이걸 이제 축지라고 하는데 이 가지가 굵으면 안 돼요. 굵으면 얘가 양분을 다 먹어버려요. 얘가 굵으면. 그래서 이제 정 굵은 건 빼야 돼. 빼고 다시 가는 가지로 채워야 돼. 많이 가눌수록 좋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더 배울 것도 없어. 아주 간단하지. 그래서 이제 그 톱질한 거는 뭐냐? 원줄기상에도 가지가 많아야 되고 30개, 40개, 50개. 그리고 이 척지상에도 여기 보면 왜 이게 이런 걸 했냐면 가지가 터지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결과 모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그럼 이게 거리가 얼마예요? 응? 하나, 둘, 40cm 넘네. 이 척지상의 이 결과 모지는 10cm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셨어요? 그래요. 빈자리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런 상처나 눈 위에다가 아상을 해가지고 가지가 나오게. 저거 했는데 안 나왔나? 이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묵은 이 숲이가 나이가 먹은 이런 나무들은 아상만 해가지고 안 나와요. 아상도 하고 또 같이 발라야 나와요. 그리고 시기가 맞아야 되고 일찍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원줄기상에도 이 가지가 많아야 되고 이 척지상에도 결과모지 숫자가 10cm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향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그럼 한쪽 방향으로는 20cm마다 하나씩 결과모지가 있게 되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 굵은 거는 잘라내야 자를 거예요. 굵은 거는 자를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그냥 가지가 칙칙 한 3억이나 9억에 나오더라고. 그렇죠. 예산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원칙인 줄 알아. 저 옆에 가지를 얇은 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단축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결과모지 여기서 잘라버리거나 잘라서 거기서 끌어내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이제 나무를 봐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냉정하거나 이것도 다 잘라줘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복잡한 데는 이제 섞을 필요가 있지만 그 개가 지금 거기 있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게 뭐가 어디 있나요 많이? 없으면 그냥 물론 그건 겨울 전정할 때 다 잘라 나갈 거예요. 겨울 전정할 때 다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꽂는 게 이렇게 쳤는데 겨울 전정하면 여기 잘라. 그렇지, 꽃을 두고 잘라야지. 근데 지금 거기는 위아래 가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다 자르고 하나는 여기 잘라. 하나는 정리를 해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꽃눈 있는 거 같은 거. 여기 뜯는 건가? 그게 꽃눈. 자, 꽃눈 잎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잎이 한 장 있는 요 눈은 잎눈이고 눈 하나에 잎이 두 장부터 꽃눈이라고 했잖아요. 잎이 서너 장 비왔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5장 정도 최소한 되면 아주 좋죠. 별별인데 여기를 딱 자르는 거 아니면 여기를 근데 여기 너무 여기 바짝 자르면 여기 이제 사과가 열려야 되니까 좋지 않고 여기 멈춘 여기 멈춘 요 바로 여기 끝에 여기를 자르면 좋죠. 그 앞에
있으면 꽃눈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 놈이 지금 7월 중순인데 요 놈이 결과지가 한 10cm나 15cm 아주 좋도록 된다면 요 놈이 지금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 놈이 보통 지금 상태 현재 상태로 봐서 이 놈이 얼마 정도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죠. 안 저는 장과지. 하면 아니잖아요. 이게 정화지. 정화지. 이게 좀 짧으니까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꽃눈 이제 눈이 달려 있는 그 가지 길이에 따라서 자 이런 건 최단과지라고 해요. 최단과지. 네, 가지가 이 결과지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최단과지. 결과모지에 바락 붙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도 최단과지고 이제 조금 이런 가지는 이런 가지 자르고 턱 때문에 꽃눈이 없어. 예, 이거는 지금 텄고 이제 이거 멈춰가지고 여기에 이제 꽃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 정도 길이 되는 거는 이제 중과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요런 거는 여기 이제 단과지예요. 5cm 미만 단과지. 꽃이 여기 생겼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최단과지, 단과지,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건 중과지, 그 다음에 20cm 되면 장과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꽃은 맞아요. 네, 이런 게 장과지죠. 장과지. 치료를 봐서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이럴 때 끝난 거다. 이제. 그렇죠. 끝났어요. 근데 이런 단과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단과지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최단과지는 여기다가 결실시키면 안 돼요. 저건 봉오리 때 정례해서 사과를 열리지 않고 정례하면 이런 게 딱 만들어져 나와요. 과대지가. 그래서 내년에 다는 거예요. 더 좋은 가지가. 당연하죠. 요새도 이거 잘라도 안 나요? 요새 잘라도 돼요. 7월달까지는 잘라도 상관없어요. 많이 자르지 말고. 교수님 이런 가지 잘라도 꽃눈이 생길까요? 좀 생길 수 있지. 근데 이런 가지 자를 때는 여기 밑에 기부 소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작은 잎 요거 한 두세 장 두고 여기서 잘라야 돼. 여기서 바로. 그래야 꽃이 돼요. 길게 자르지 말고. 요새도 저게 나와서 꽃눈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꽃눈은 9월까지 만들어요. 근데 9월에 만든 거는 못 쓰죠. 완전 액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꽃이 별로 없을 때는 수세가 세고 그럴 때는 9월달까지라도 액화라도 만들어야 돼 일단. 액화라도.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정화로 만들 수 있어요. 액화가 빨리. 근데 정상적인 나무라면 굳이 저런 건 할 필요 없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을 써야겠어요, 대본.